작가의 단편 소설 미리학 결혼 5번째입니다. 저녁 식사를 끝내고 난 오 박사는 거실에 앉아 쉬고 있었다. 거실 안이 비좁도록 사방 빽빽하게 들여놓은 크고 작은 화분들이 형광등 불빛 아래 저마다의 자태를 드러내고 미임 대회를 벌이고 있었다. 벨벳 촉감의 잎을 가진 제라늄, 짙은 향기로 연인들의 사랑을 받는 자스민, 잎에서 줄기를 뽑아내어 꽃을 피우는 덴타레, 잎이 피기 전에 애기 주먹만한 꽃부터 피우는 캘리포니아, 앵두보다 크고 단단한 열매를 맺는 옥앵두, 그 밖에도 한 개의 꽃대에서 무더기 꽃을 피우는 분자란을 비롯하여 난이 5종, 선인장과 알로에가 각각 3종, 행운목, 고무나무, 감귤나무, 거기다가 이름을 알 수 없는 것들까지 그 수는 참으로 많고 다양했다. 영주가 취미로 가꾸는 꽃과 나무들로 여름 동안은 밖에 내놓았다가 겨울이 되자 집 안으로 들여와서 동면을 시키고 있는 중에 있었다. 영주는 그들을 식구라고 불렀고 가족처럼 사랑했다. 대부분의 용돈을 영주는 꽃과 나무를 구입하는 데 투자했고 쉬는 시간의 대부분도 그들을 가꾸고 돌보는 데 바쳤다.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씨가 곱다고 했다. 영주는 고운 마음씨를 가진 게 틀림없어. 오 박사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져가고 있었다. 남편을 잡아먹은 왼수, 태어나기도 전에 살인을 한 악마의 자식. 영주 생모에 그 무시무시하고도 엄청난 저주가 있었기 때문에 영주의 양육과 교육에 더욱더 각별한 정성을 기울여온 오 박사인지도 몰랐다. 영주에 어디에 그런 악마의 유혹이가 서여 있단 말인가. 오 박사는 당치도 않는다고 머리를 저었다. 아빠, 텔레비라도 켜놓고 계시지 적적하게 혼자 그냥 계세요? 설거지를 끝낸 영주가 주방에서 나오며 하는 말이었다. 혼자는 왜 혼자니? 식구들이 이렇게 둘러앉고 둘러서 있는데. 어머, 정말 그렇네. 영주는 눈동자를 맑게 빛내며 화분들을 휘 둘러보았다. 그 자태는 꽃나무의 우아한 자태보다도 우아하고 그 몸놀림은 꽃가지의 유연한 흔들림보다도 유연했다. 저렇게 예쁜 것이 시집을 안 가겠다니. 오 박사는 또 한 번 당치도 않는다고 머리를 저었다. 영주는 차를 끓여내오기 위해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고 오 박사는 텔레비 리모컨을 끌어당겼다. 손가락이 움직이는 데 따라 채널이 바뀌었다. 방송마다 개그맨들의 바보짓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삶의 현장에서는 보다 영악스럽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휴식의 시간에는 바보스러운 짓을 좋아하게 되고 거기에 영합해서 방송들은 다투어 바보짓을 내보내고 있는지도 몰랐다. 오 박사는 방송을 끄고 비디오를 켰다. 벌거벗은 두 남녀가 이상하게 뒤엉켜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 영주가 찻잔을 받쳐들고 주방에서 나왔다. 어머, 아빠도 저런 걸 보세요? 영주도 이런 거 보니? 아니요. 그런데 테이프는 왜 걸어놓았니? 아빠 보시라고요. 못된 거 같으니라고. 의사들은 성에 대해 무감각하대요. 아빠는 산부인과 의사이시니까 더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별 걱정을 다 해주는구나. 오 박사는 리모컨 버튼을 눌러 비디오를 죽이며 개면쩍은 듯 영주의 시선을 피했다. 그 앞에 영주가 찻잔을 놓으며 오 박사와 마주 앉는다. 둥그런 여인의 엉덩이 같은 찻잔이 황금빛 차를 가득 담고 애욕의 입김인 양 뜨거운 김을 모락모락 내뿜고 있었다. 드세요. 모과차예요. 영주가 권하자 오 박사는 여인의 엉덩이를 쓰다듬듯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준다. 너무 뜨겁지 않을까? 뜨거운 것도 찬 것도 싫어하는 오 박사였다. 좀 식혀드릴까요? 찻잔을 젓는 영주의 손끝에서 짙은 우수의 모과 향이 퍼져나와 거실 안을 가득 채운다. 이제 됐을 거예요. 드세요, 박사님. 영주의 요염한 눈빛과 오 박사의 선한 눈빛이 가볍게 부딪힌다. 오 박사가 찻잔을 들어 올린다. 어머, 그런 법이 어딨어요. 저한테도 권하고 드셔야죠. 그래, 같이 들자꾸나. 아이, 우리 아빠 멋없어. 영주는 까르르 웃으며 가볍게 찻잔을 들어 올렸고 오 박사는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찻잔을 들어 올렸다. 아빠, 우리 재밌는 이야기 해요. 그래, 무슨 이야기가 재밌을까? 아담과 이브의 자식들은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요? 어떻게 결혼을 하다니?
그 당시로서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곤 부모와 형제, 자매뿐이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테지. 아담의 가족들 뿐이었을 테니까. 그러니 배우자를 어떻게 구했을까요? 오 박사는 대답을 하지 못한다. 영주가 계속한다. 남매간 아니면 부녀간, 모자간에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오 박사는 말없이 찻잔만 기울이고 있었다. 영주가 또 계속한다. 창세기에 롯의 두 딸은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여놓고 교대로 들어가서 동침하고 후손을 보았다잖아요. 그래서 오 박사가 무겁게 입을 떼었다. 영주는 아빠가 노하시지는 않을까 다소 불안해하면서도 계속했다. 그렇게 출발한 인류가 언제부터 근친간의 결혼을 금하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근친간의 결혼이 좋지 않다는 것은 우생학적으로 입증이 된 일이잖니? 우생학을 따지는 것은 후손을 보자고 할 때 말이죠. 요즘은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다면 우생학을 따질 필요도 없고 따라서 근친간의 결혼을 금할 필요도 없지 않겠어요? 우생학이 아니더라도 윤리라는 것이 있지 않니? 윤리는 인류가 오랫동안 지켜온 것이야. 그것을 파괴한다는 것은 곧 사회를 파괴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범죄가 되는 것이지. 정치, 제도, 법률, 생활 양식 그 모든 것을 바꾸면서 왜 그 윤리만은 바꾸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꿀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다시 말해서 전통의 윤리가 대다수 사람들에게 불편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아빠도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재밌는 이야기가 그거니? 영주는 생끝 한 번 웃고 나서 그래요. 진짜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영주는 또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강원도 두메산골에 아버지와 딸이 정답게 살고 있었어요. 그 딸이 아이를 낳았대요.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딸이 하는 말. 아가야, 너는 이 다음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래 할아버지라 부를래 하더래요. 세상엔 흔하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가끔은 있나 봐요. 너 어디서 그런 못된 이야기를 들었니? 오 박사의 얼굴에 노기의 빛이 뚜렷했다. 아빠! 영주는 바싹 앞으로 다가앉으며 코먹은 소리를 했다. 우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빠랑 저랑은 피가 섞인 부녀지간이 아니잖아요. 근친이니 우생학이니 윤리니 하는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세상에 그 어떤 비웃음도 살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아빠의 딸로 올라있는 지금의 우리 호정만 정정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요. 두메산골 부녀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 이야기가 뭐 그리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그러세요? 너 오늘도 병원을 들렀니? 네. 두메산골 부녀 이야기는 차경미한테서 들었겠구나. 돌처럼 굳은 오 박사의 표정 위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불길이 곰가뭄의 산불처럼 번져가고 있었다. 정 박사와 헤어진 영주는 돌아오는 길에 오 산부인과에 들렀다. 오 박사는 수술에 들어가고 없었고 차경미가 언제나처럼 차가운 얼굴에 미소인지 조소인지 알 듯 모를 듯한 웃음을 머금고 영주를 맞이해 주었다. 영주는 좋겠다. 새엄마가 생기게 되어서. 차경미는 뚫어지라고 영주의 눈속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영주는 기분이 나빴지만 내색하지 않고 말했다. 차 과장님은 우리 아빠 결혼하시는 것 찬성이세요? 반대세요? 나야 찬성 반대를 할 입장이니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상관이 없다면 기왕 나온 이야기니 찬성을 해줘도 좋으련만 차경미는 찬성표를 던져주기에 인색했다. 그것은 반대보다 더한 반대가 아니겠는가. 영주는 그 이야기는 더 이상 계속하고 싶지 않았기에 찾아온 용건을 이야기했다. 20년 전 출생기록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말해서 23년 전, 그러니까 1971년 6월 17일의 출생기록부가 보고 싶겠지? 차경미는 앞장을 서더니 영주를 지하창고로 데리고 갔다. 유령이라도 나올 것 같은 무시무시한 지하창고였다. 부서진 수술대와 의자가 사방에 널려있고 고장난 의료기구들이 여기저기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다. 영주는 섬찟했다. 뽀얗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폐품들. 먼지를 털어내면 지금이라도 당장 새빨간 핏자국이 선명하게 되살아날 것만 같았다. 빗자루나 걸레에 피를 묻혀 밖에 내놓으면 밤에 도깨비가 되어 돌아다닌다고 어릴 때 가정부 아주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다. 그 버려진 폐품들도 밤이면 모두 도깨비가 되어 돌아다니지 않을까 생각하니 몸서리가 쳐졌다.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부서진 플라스틱 인체 모형돌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유령이 아닐까 하여 영주는 의학 소리를 지를 뻔도 했다. 사흘이 멀다고 병원을 들르곤 하지만 이 병원에 이런 지하가 있는 줄은 몰랐다. 아니, 지하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단 한 번도 내려와 보지를 않았던 것이다. 영주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았으나 차경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성큼성큼 폐품들을 헤집고 잘도 들어갔다. 영주도 뒤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지하 깊숙이 들어가자 문이 하나 있고 그 문을 열자 방이 하나 나왔다. 차경미가 방 안쪽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켜자 환하게 불이 들어왔다. 서고였다. 빽빽하게 꽂혀있는 책과 서류철이 세월을 잊은 듯 곰팡내와 거미줄과 먼지 속에 묻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차경미는 미리 보아두었다는 듯 23년 전의 기록부를 그 많은 책과 서류철 속에서 뒤지지도 않고 정확하게 집어냈다. 그리고 영주 앞에 펼쳐놓았다. 이거 말이지? 네, 이거예요. 영주는 눈의 동공을 크게 확대시키고 곰팡내 나는 기록부를 더듬어 내려갔다. 영주, 1971년 6월 17일 15시 35분 출생. 모 김양자, 부 박정호. 종이 색깔이 바래긴 했으나 글씨체는 또렷했다. 오 박사의 글씨가 분명했다. 조금 떨리는 손으로 쓴 듯 글씨체가 잔물결로 흔들리고 있었다. 영주는 보물섬이라도 발견한 듯 감동 어린 눈으로 기록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런 영주를 지켜보고 있던 차경미가 말했다. 그 기록이 무슨 의미가 있으려고? 영주는 못 들은 척 말했다. 복사하고 가지고 와도 되죠? 기록부를 가지고 병원을 나오려는 영주를 붙잡고 차경미는 두메산골 부녀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이다.